네, 안녕하십니까. 최민석입니다. 오늘 좀 꽃샘추위, 바람도 좀 불고 쌀쌀했죠. 되게 하루 잘 마감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진상을 하나 좀 만난 거에 진상이랑 통화를 하게 돼서, 뜻하지 않게 좀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길래 좀 언쟁을 좀 벌였더니 사실은 기분이 썩 좋진 않은 하루였어요. 좀 상식에 좀 많이 벗어나 있는 사람들도 좀 간혹 있더만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또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를 풀려고 또 오늘 또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또 토론회도 있었고, 예, 그 토론회가 재미가 없어요. 같은 한 집안에서 하는 거라 나중에 어쨌든 누가 됐든 또 같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 이게 물고 뜯고 하는 게 좀 세야 되는데 또 뻔한 얘기들 하고 그냥 뭐 이렇게 그렇잖아 준비되어 온 얘기들 해버리니까 이재명 시장이 뭐 이게 끝장 토론 한번 하자 그러는데 또 문재인 씨는 또 뭐 하겠다고는 했는데 또 스케줄도 봐야 하고 또 이렇게 약간 좀 회피하는 듯한 뉘앙스도 좀 있었고 안희정 씨는 덩달아서 또 남이 하나 하니까 나도 하나 하네 이래서 또 오늘 또 뭐 내일 광주에서 뭐 토론회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산되고 조금 재미는 없어요 사실 너무 재미는 없고 똑같은 얘기 반복인 것도 좀 있고 근데 최성 씨가 역시 오늘 그 안희정 씨 그 광선 쏘는 거 보였습니까? 그 자금 얘기할 때 안희정 씨 동지한테 이런 질문을 받느냐 이러면서 광선을 막 쏴대는데 이거 뭐 우병우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좀 그거 하나 재밌더라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재미가 없어서 띄엄띄엄 보다가 말았습니다. 음, 오늘 제가 뭐 해드릴 얘기는 제 제목처럼 이제 약간 이제 빅뱅과 이재명 시장의 공통점 뭐 이런 제목으로 좀 했었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재미삼아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오늘은 무겁지 않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몇 가지 에피소드랑 같이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 지금 제 동영상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동영상 올린 게 믿을 수 없는 현상이 좀 벌어졌어요. 어제 저녁에 할 때 5,000개 딱 찍었었는데 지금 8,600개. 우리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이게 보면은 제가 뭐 아시잖아요.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얼굴이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보통은 조회수가 뭐 많아야 뭐 1,000개, 2,000개, 3,000개 뭐 이 정도 돼야 많다고 개인이 보통 얘기를 하는데 3일 만에 8,600개 아마 오늘 밤 넘어가면 10,000개가 넘을 것 같아요. 조회수가 10,000개가 넘을 것 같은데 이 현상이 저는 좀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걸 좀 느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보통 이제 시간이 며칠 지나가면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볼 사람들 다 보고 뭐 좀 그래서 주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조회수가 급속도로 빨라진다라는 게 뭐냐면 이재명 지지자들만 보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동영상을 이제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좀 이제 알아볼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슬슬 찾아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니면 다른 캠프에서도 뭐 어떻게 생각하지 궁금해가 들어올 수도 있고 좀 이상한 현상이 좀 벌어져서 저도 좀 요즘 이게 달라지는 거구나. 확실히 빅데이터는 이재명이 호감도는 확실히 앞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저 개인 그 댓글 보면 아실 거예요. 악플이 없어요. 저는 댓글 안 지우거든요. 근데 보면 악플이 없고 거의 다 이제 딴 데서 왔다라든가 우리의 의지를 불태워넣었다 이런 메시지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악플이 잘해야 한두 개, 두세 개,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전 절대 악플 안 지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뭐 난데없 그냥 뜬금없이 후보들을 뭐 이렇게 다른 후보들을 이렇게 공격하고 이런 분이 이런 게 아니니까 아마 다른 분들도 뭐좀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건전한 비판이라 받아주시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대놓고 막 욕하고 뭐 이런 건 거의 없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감사하게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관리 부분에서는 제가 그래도 좀 깨끗하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좀 자부심도 사실은 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은 안 벌어질 텐데, 예, 안 벌어질 거예요. 제 생각이 아마 나중에 어느 순간 결과가 나오면 제가 얘기한 게 어떻게 보면은 성지 동영상처럼 아마 떠다닐 수도 있어요. 조회수 막 몇십만 건 가는 것처럼. 그날을 사실은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음, 사실은 그 빅뱅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뭐 그룹이기도 하고, 제가 2년 전에 YG 엔터테인먼트를 투자해서 40%가 넘는 수익을 안겨준, 예, 그런 좋은 기억이 있는 회사기도 하고, 저는 3년 갖고 있었는데, 예, 그러면서 공부도 많이 했죠. YG에 대한 그 어떻게 수익이 나오며 어떤 계열사가 있으며, YG가 지금 20개가 넘는 계열사가 있어요. 예, 그냥 가수들만 하고 탤런트만 매니지먼트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뭐 화장품도 하고 패션도 하고, 예, 식당도 하고 되게 좀 계열사가 엄청납니다. 엄청나. 양에서 땅 부자고 합정동의 홍대 쪽에 있는 어마어마한 땅 부자. 예. 그래서 뭐 저 일단은 뭐 빅뱅 얘기하기 전에 혹시나 이제 빅뱅 얘기하면 또 우리 또 이제 잘 보여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 VIP라고 빅뱅의 공식 그 팬클럽 명칭이에요. 그분들한테 정말 잘 보이셔야 됩니다. 그분들 이동하면 되게 무서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얍삽하게 그 빅뱅을 걸어놓으면서 빅뱅의 VIP 분들도 좀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좀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이렇게 좀 얍삽하지만 제 나름대로의 또 이제 그 영업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VIP 분들, 요거 혹시 보신 분들 있으면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이재명 후보도 좀 이렇게 VIP 그 커뮤니티 내에서 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빅뱅 VIP 들어갈라 그랬는데 뭐 때마다 뽑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일정 날짜가 또 정해져 있고 몇 기 해서 있더만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못 하고 있는데, 뭐 나중에 활동 다시 재개하면 저도 다시 VIP 할 겁니다. 그때 뵈면은 또 이렇게 방학에 아는 척 좀 해주시고, 예. 음, 일단은 빅뱅하고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통점.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뭐 이렇게 재미삼아 만든 거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일단 빅뱅은 처음에 이제 별로 이렇게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별로 이렇게 흥행을 잘 못한 그룹이에요. 이게 보면 양현석이 이제 지금 서바이벌 하는 프로그램을 처음 한 게 사실은 빅뱅 그 멤버들 뽑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빅뱅 멤버를 뽑는 그 누구 탈락되고 뭐 누가 빅뱅 멤버가 되는가 뭐 이런 걸로, 그걸로 했던 걸로 제가 처음 서바이벌을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양현석이가 똑똑한 사람이죠. 시대를 좀 이렇게 앞서간 사람이에요. 감각이나 이런 것도 좋은 사람이고. 그래서 다섯 명이죠. 빅뱅 멤버가 다섯 명이죠. 예. 모아놔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지금 현존하는 뭐 가수나 뭐 그룹 중에서 글로벌하게 먹힐 수 있는 그룹은 빅뱅 유일한 것 같아요. 뭐 엑소 분들이 들으시면은 좀 뭐 또 화내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 글로벌하게 뭐 중화권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뭐 엑소도 되게 유명한데 지금 세계적으로 뭐 북미나 남미나 유럽이나 뭐 호주나 이런 데서 좀 크게 큰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빅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재작년에 그 투어 하는 것도 제가 각 도시에 있는 뮤직비디오나 다 봤는데, 역시 뭐 현지인들도 어마어마하게 좋아하고, 일본 가서도 보면 일본 애들도 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제 거짓말 통해서 거짓말이 이제 빅 히트를 치면서, 이제 뭐 탑 아이돌 그룹이 됐죠. 근데 그 전번에 그 빅뱅이 활동할 때 손석희랑 그 GD가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었는데, 빅뱅이 다른 그룹과 다른 게 뭐냐라고 질문을 하니, GD가 그 약간 거만한 듯한 그 약간의 그 뉘앙스 있잖아요. 특유의 뉘앙스. 그걸로 자기는 남의 곡을 받아서 하는 그룹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곡을 만들고 우리가 소화를 하고 우리가 노래를 직접 불러서
우리만의 감각으로 한다 얘기를 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봐야 이제 29살, 30밖에 안 되는 친구가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 자신감이거든요. 자기에 대한 확신, 자신감, 자기 노래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의 걸 카피하거나 모방하거나 그런 데서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아니고 남이 안 하는 걸 해서 상대방이 날 좋아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매력이 되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가 단순히 가수로서의 어떤 그런 입지도 물론 대단한데 쥐드라는 건 하나의 전 세계 글로벌에서 인정하는 패션 아이콘이거든요. 매년 그 프랑스 파리에서 하는 그 샤넬 쇼에 항상 아시아에서는 매년 불러가는 유일한 음, 멤버죠. 유일한 아시아에서는 매년 가니까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음, 남의 의지, 남의 눈치를 보면서 가는 사람, 남의 이렇게 뭔가를 얻으면서 이렇게 봐가면서 하는 건 빅뱅 스타일이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그에 있어서는 이재명이 가는 어떤 노선 또한 굉장히 비슷한 거죠.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는 맞다 하고 음, 표를 얻으려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도 있죠. 뭐 좀 표 끌어올 만한 데 가서 기웃기웃하고 뭐 이렇게 당신들도 같이 일할 수 있는 대상이고 이런 얘기하면 그쪽에서 뭐 휩쓸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후보가 사실은 있지요. 음, 약간 좀 어려운 말 자신의 언어, 철학적인 언어를 하면서 남들이 이해해주길 바라는 후보도 있고, 어, 그 빅뱅처럼 자기들만의 얘기를 자기네 스타일로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재명 또한 자신의 언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빅뱅 또한 뭐 별로 처음에는 인정을 못 받았던 시장에서 크게 환호를 못 받았던 친구들인데 지금 와서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상품성이라든지 뭐 대중성이라든지 감각이라든지 이런 걸 인정받으니까 뭐 지금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보이그룹이 됐고 지금 뭐 우리들은 알지만 크게 보면은 아직은 이재명 시장이 항상 말하는 것처럼 작은 변방의 사또가 왕이 되는 거는 이거는 세상에 없던 일이고 역사상 없는 일이에요. 어느 세계사를 봐도 보통 미국에 있는 대선 주자들이나 대통령을 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주지사 출신들이죠. 클린턴이나 아칸소주 주지사였고 뭐 부시 이런 사람들이 텍사스 주지사였고 이렇게 주지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안희정처럼 뭐 충남 도지사 뭐 이런 격이죠. 예, 뭐 경기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보통 후보로 보통은 이제 미국도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저기 어디 카운티에 있는 미국에 있는 수많은 카운티에 있는 하나의 뭐 이런 사람 카운티 대 시장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국민의 눈에 띄어서 1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대선에 불려 나온 거는 이거는 역사상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이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게 뭐냐는 얘기죠. 그게 뭐냐? 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이제 보면 44살 먹도록 정치인은 혐오의 대상이었고 항상 욕만 하는 대상. 그랬는데 세상에 눈을 뜨고 나서 처음 내 눈에 띈 정치인이 이재명이었고 알아갈수록 너무 매력적이고 그 사람의 그 동영상을 몇 개 이렇게 좀 유명한 걸 보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확 휘어잡는 그런 것도 있고 감동스러운 것도 있고 그 인생 자체가 거의 뭐 영화 같은 인생이고 우리나라에선 정말 나오기 힘든 공장 노동자 출신 저희 아버지가 공장 노동자라서 저희 아버지도 손가락 한 마디가 없으세요. 절단기에 잘리셔갖고 너무 어렸을 때라 그냥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뼈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손가락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그게 뭔 의미인지 몰랐는데 크고 나니까는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괴로웠었죠. 사실 크고 나니까 아버지 인생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평생 한 직장에서 50년을 일하다 은퇴를 하셨으니까 그런 자식을 보아야 하는 어머니의 입장은 더 얼마나 괴로웠을지 막 이런 저는 이제 그 공장 노동자의 인생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너무 저는 더 막 피부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땠을지. 왜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의 삶을 봐왔기 때문에 그 박봉에 아무것도 못하고 해주고 싶은데도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제가 부모가 되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 사람의 이렇게 나의 왼팔이라는 책도 나도 좀 사서 읽었고 그의 인생이 너무 감동이죠 인생 자체가. 근데 정치인으로서 이제 나왔을 때 그 모습이 너무너무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너무 눈에 보이고 그런 것들이 눈에 띄니까 지지할 수밖에 없고 제 입장에서 보면 동화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동영상들을 만들게 된 계기도 됐었고 누가 만약에 저한테 외부에서 왜 굳이 확률이 없는 일을 어려운 일을 하려고 굳이 동영상까지 네가 너한테 도움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굳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고 물어본다라면 저는 나중에 후회가 없으려고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무런 활동도 안 하고 누구한테 그냥 나 혼자 그냥 이재명 가서 찍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제가 언젠가 되게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고 만에 하나 뭐 이재명이 아닌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죠. 가정이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최대한의 노력을 저는 해보고 그게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거는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지. 전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뭔가 아무 거든지 제가 다 하고 싶어요. 그래야 봐 이제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그럼 나중에 결과가 혹시나 뭐 다른 결과 제가 원하지 않은 다른 결과 나오더라도 저는 뭐 후회는 없을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고 있어요. 즐기고 있고. 근데 어 이게 시간이 이렇게 3월 초 뭐 이렇게 지금 3월 중순인데 진행되어 있는 과정이나 어떤 그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스토리대로 사실은 가고 있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의 반응이라든지 동영상 조회수라든지 저는 이제 피부로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전 되게 제가 원하는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 그 동영상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게 되고 조회수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에 올렸던 동영상이 사실은 횟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3일 전에 올렸던 동영상이 오히려 배 이상 많아 버리게 되는 이 이상한 현상을 보면은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요즘에. 그 처음에는 답글도 막 올리고 제가 해드렸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제 사생활에 어떤 시간적인 한계가 이제 와서 저 답글을 그 동영상에는 더 이상 못 따라드리겠어요. 너무 많이 올라와 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그 팟캐스트 그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 무슨 기자지? 수염 나시고 머리 이렇게 막 이렇게 김어준 씨인가? 이어준 씨가 김어준 씨. 그분이 오늘 그 토론회 하는 거 보고 그 각 캠프의 단점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캠프의 단점은 일단 10%에 걸맞는 뭐 대우를 못 받는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저평가돼 있다. 대우를 많이 못 받는다. 뭐 이런 거에서 좀 조급함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나 캠프에서 조급함을 표시를 하면 지지자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럴 수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재명 후보를 보면 개의치 않아요. 아, 일관되게 당당하고
자기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고 그 사람이 말한 게 흔들리면 저희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같이 불안해하고 뭔가 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과격하게 뭔가 더 행동을 취해야 될 거 막 이럴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방향을 제가 볼 땐 잘 잡고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제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일단. 예. 그러니까 저는 있는 사실과 객관적인 어떤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감정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뭐 상대방을 뭐 그냥 무작정 내리 깔거나 뭐 저는 그러진 않으니까 아마 제 동영상을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뭐 진실하고 이게 막 과격한 언행이나 욕을 섞어서 하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봐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저는 그래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 토론이 가면 갈수록 뭐 토론 자체가 제가 볼 때 크게 뭔가 뭐 새로운 어떤 그 패턴을 바꾸는 토론이 아니면 제가 볼 때 토론에서는 크게 기대할 게 사실은 없어요. 똑같은 얘기들만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모르죠. 이제 뭐 JTBC에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제 어떤 색다른 어떤 그 주제를 갖고 한다거나 이러면 어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나올 텐데 그게 안 되면 서로 합의가 안 돼서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간다라면 토론은 사실은 굉장히 재미없다. 그래서 누군가는 또 책을 읽고 암기한 거 할 거고 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에서 하니까 재미는 확실히 좀 없네요, 이게. 그렇고 아, 참 하루하루 갈수록 여러분들이 반응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좀 놀랍고 제가 이런 동영상을 찍는 건 저 나름대로서 힐링이거든요. 제가 세상에 대해 하고 싶었던 얘기 뭐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이제 제 인생에도 그렇고 뭐 주변 사람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핫한 사람 중에 하나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그냥 계속 주제 좀 바꿔가면서 여러분 재미있게 이렇게 계속 좀 내용 바꿔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꾸준히 좀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하나의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20대 친구들하고 30대 초반 여성들을 오늘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근데 한 친구는 뭐 이제 뭐 리포터도 하고 강의도 나가고 이런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성남시에서 일을 했었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이재명 시장도 만나볼 기회도 있었고 얘기도 해봤는데 이재명 시장이 너무 호감이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재명 찍을 거다라고 그냥 얘기해서 그러면은 부탁한다 얘기했고 저희 사무실에는 여직원 23살짜리 여직원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이재명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내가 물어봤는데 20대 애들은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후보인데 문제는 이재명이랑 붙으면 문재인이랑 붙으면 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지지율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지지율 전화하는 거 받아본 적 있어? 지금까지 살면서? 전화 혹시나 받았으면 그거 받아본 적 있어? 물어봤더니 받아본 적 없대요. 그러면 우리나라 100명 전화 돌려서 95명이 안 받고 5명이 받는 그런 지지율인데 나와 있는 게 그중에 그럼 집에서 편하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노인층이나 아니면은 뭐 주부나 아니면 백수나 그런 사람들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겠니라고 물어봤어요. 거기서 바로 그러진 않죠. 바로 아니죠. 그럴 지지율이 그렇게 조사되면 그거는 아닐 수 있겠네요라고 바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20대 친구들은 뭐냐면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얘기해주면 인과관계와 명확한 사실을 얘기해주면 되게 빨라요. 그게 흡수하는 게. 그래서 그 친구도 경선에 참여하기로 오늘 저랑 약속을 하고 제가 방법도 다 메시지로 보내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친구들한테 뭔가 설명할 때는 뭐 우리 후보가 무조건 좋아 이런 거보다 호감이 있는 친구들은 이게 지지율 나오는 표가 이게 허구고 이게 약간 좀 허구라고 한 것보다는 이게 좀 그 현실을 대변하지 못한다.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오류가 좀 많다, 사실은. 좀 이런 것들 얘기해주면 굉장히 좀 빨리 이해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20대 친구들이나 이렇게 뭐 정치색이 그렇게 막 강하지 않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아마 잘 빠르게 이해하고 설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제가 경험했던 에피소드라 여러분도 한번 써먹어 보시고 그 반응 한번 봐주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 있으면 또 올려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 또 한 30분 정도 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VIP 사랑합니다. 동영상 그만 멈추겠습니다.